자, 교재는 79페이지 갑니다. 정책론의 마지막 파트예요. 예, 조세 정책으로 갑니다. 한 문제 정도 물어요. 세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세금이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교재에는 조세에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세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쪽 파트 내용도 28회 이전까지는 자주 물어봤습니다. 용어들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 세 가지만 일단 만날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 세금은 자원 배분 기능을 한다. 또 나오잖아요. 그죠? 자원 배분이 뭐예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잠시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가서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앞에서 들어봤던 소득의 불공평 문제를 완화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 묻는 게 아니고 개념 정리입니다. 자, 우리 공부한 대로 해볼게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주택의 취득세를 인하를 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수요가 뭐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취득세 인하하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세금은 가격 변화를 통해서 수요를 조절하고 있죠. 읽으세요. 뭐다?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거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 양이잖아요. 그럼 가격도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했으면 시장에 뭐가 발생했다? 초과이는. 이걸 위해서 이제 신규 공급이 장기적으로 촉진이 된다고 한다면 세금은 두 번째 경기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정부는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세금 깎아줘서 집 한번 사보세요라고 전부 다 물어봤던 겁니다. 경기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했던 표현으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죠. 그렇습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부는 과다 생산. 둘 다 시장 실패죠? 그럼 자, 세금으로 한다고 합시다. 정은 과소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감면해 줘야 돼? 감면. 그럼 부는 부과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유도한다 그랬죠. 최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다시 똑같은 표현이다. 세금 무슨 기능이다?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다. 유도하는 방향적으로는 세율을 낮추고 규제하는 방향 세율을 높여서 차등 적용해서 자원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니까 조세는 자원 배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사회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뭐라고 한다? 소득. 이게 또 아니더라도 봅시다. 자, 주택 시장이 고가 주택 시장과 저가 주택 시장이 있다고 할게요. 상위 계층은 고가 주택만을 소비하고 하위 계층은 저가 주택만 소비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상하위 계층 간의 소득 불공평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죠. 공감이 됩니까? 그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누진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격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누진세를 적용을 하면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내용의 개념 정리는 시험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간 겁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자원 배분.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과다의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뭐하는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세금을 감면하고 부는 부과해서 개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취득세를 인하하면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수요 증가를 뭐 할 수 있다? 유도. 지금 읽으신 게 뭐다? 자원 배분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적 가격 변화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는 자원 배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단계 넣어가서 3번 주택 수요 증가로 거래량 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신규 공급이 촉진된다면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어떤 수단으로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괄호 2번 갑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은 사회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 재분배. 자, 용어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득 재분배는 정부의 개입 동그라미 치고 시장 기능 아닙니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문제를 일정 부분 뭐 한다? 완화하려는 무슨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그게 시장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좀 구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세의 기능을 만나봤고요. 네모 2번 타이틀에 밑으로 갑시다. 조세의 전가와 뭐라고 돼 있어요? 귀착이다. 세법 공부하고 있죠 지금.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납세 의무자. 예.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죠. 자, 여러분 임대인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에 이제 또 다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의 비용은 늘어났죠. 그럼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예, 공급이 감소됩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자,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지요. 그럼 재화의 소비량도 뭐 한다? 감소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뭡니까 하면 세금이 다른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덤탱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 보고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이 부과받은 세금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일부를 임차인에게 이전, 덤탱이 시키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전가시키고 본인에게 돌아온 몫은 귀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론부터 그러니까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다를 수 있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다시 임차인 보고 세금 내라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이 부과받은 세금을 공급을 줄여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 일부를 뭐한다?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하고 일부 전가시키고 본인에게 돌아온 몫을 귀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편하게 접근 한번 해볼게요. 맥주 회사에게요. 기업이니까 법인세를 인상했다고 합시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요? 맥주 회사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가요. 그럼 맥주의 생산량,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그럼 맥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했다. 그럼 맥주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 지불해야 되죠. 세금이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 자, 맥주의 생산량 감소는 맥주의 원재료가 뭐예요? 호프보리. 그럼 보리의 수요도 감소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보리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보리를 경작하는 농부의 수입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이러려고 세금 부과했냐고요. 이러려고 세금 부과한 게 아니잖아요. 뭐 세금 여기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다. 있잖아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했던 건데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지불 가격은 높아지고 농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금이 전가된 건 바람직한 거다? 아니다. 결론을 잘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의 전체적인 만족이 떨어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 지불해야 되죠. 재화의 소비량도 뭐하고 균형이 다 아니다. 다른 사람의 수입도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으니까 경제 주체의 만족이 떨어진다.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걸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간 겁니다. 전가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이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개념 밑에 두 번 납세 의무자는 부과된 세금을 본인의 비용으로 인식하니 다른 방법을 통해 세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하겠죠. 뭐라고 하고 조세 전가. 전가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합니다. 넘겨서.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조세의 전가 정의가 나옵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인이 중간에 집어넣을게요.
임대인이 공급을 감소시켜서 쓰세요. 공급을 줄여서 혹은 공급을 감소시켜서 그만 쓰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공급을 줄여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뭐 한다? 이전하는 것이다. 전가가 완료되어서 조세 부담이 각각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걸 조세의 귀착. 설명드린 내용이 3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업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맥주 생산업자가 생산량을 뭐하고 감소시켜서 맥주 가격 인상을 통해 세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뭐한다? 전가시킬 수 있다. 한편 원재료가 되는 보리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죠. 그렇습니까? 다음 줄에 농부의 수입도 뭐한다?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 밑에 줄은 핵심입니다. 이처럼 세금이 다른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전가가 되면 경제 주체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것에 뭐라고 한다?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이 전가되는 것을 원리를 보고 갑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그래프 또 나오네. 이제 오늘까지만 그래프 나와요.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 예.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자, 우하향하는 거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뭐에?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재화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때 양이었어요. 최초 양이다. 납세의 문제는 공급자라고 하고요.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합니다. 자, 1,000원의 세금을 국가가 부과했다고 합시다. 1,000원이 뭐예요? 세금이에요. 수요 공급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의 비용이죠.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으로 또 공부한 대로 보냅니다. 자, 왼쪽으로 보냈어요. S1 되어서 그럼 S1과 D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확인이 되는 것은 이전보다 어찌되었든 간에 가격이 뭐 했구나? 상승했구나. 자, 가격이 1,6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할 겁니다. 또 가끔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1,600원이에요? 가정한다고요. 가정. 예. 공급을 자 세금 때문에 공급이 뭐해서 감소해서 600원을 상승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럼 뭘 볼 거냐면 세금 부과되기 전과 부과 이후에 소비자와 공급자의 만족이 바뀌고 있어요. 자, 소비자부터. 그럼 수요자는 부과 전에 얼마만 지불하면 돼요?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지불 가격이 얼마? 10,000원입니다. 공급자의 수입은 얼마예요? 또 이렇게 물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자, 가격 안에는 공급자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 10,000원. 부과 전에 공급자 이윤 10,000원이 된 겁니다. 그럼 부과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얼마 지불해야 돼? 1,600원 지불합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데 공급자 이윤 얼마? 가격이 1,600원이에요. 1,600원. 정리할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후에 세금 때문에 수요자는 부담이 늘어났죠. 얼마만큼? 600원의 지불 가격이 높아진 것이고 공급자가 수입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전보다. 늘어났잖아요. 근데 세금 누가 내야 돼?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럼 1,000원의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원 뺄게요, 그러면. 그럼 수입이 얼마가 된 거예요? 빼보세요. 산수 잘 하셔야 돼. 9,400원이 안 나와. 9,600원. 그죠? 1,600원 얼마 뺐어요? 1,000원. 다시 9,400원 아니야. 얼마예요? 9,600원. 산수도 안 되네. 예. 확인합니다, 이제. 자, 부과 전에 수입은 얼마? 10,000원. 이후에 수입은? 그럼 수입이 400원 감소됐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1,000원의 세금이 가격 인상을 통해 600원은 수요자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400원은 공급자 몫으로 귀착되었다고 한 겁니다. 다시 수요자는 지불 가격이 더 높아졌죠. 공급자의 이윤이 감소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시험장에 또 이렇게 바꿔요. 세금이 전가되면 소비자의 만족을 또 표현을 바꿉니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OX. 이렇게 바꿔 물어본 거예요. 지불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이전보다 만족이 뭐하고 있다? 감소된. 소비자 잉여가 뭐한다? 감소. 그럼 생산자 수입도 감소했잖아요. 그럼 생산자 잉여도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잉여가 감소한다. 경제적 후생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문제라고 낸 겁니다. 그건 기본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이 전가되면 전체의 만족이 들어지는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겠어요? 그 기본 개념 잘 정리하고 갑니다.